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힘 당에 6일간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지면 6일간 후원금이 1억 4천만 원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함께 들어왔다고 해요. 한동훈 응원에 한동훈 힘내라, 한동훈 파이팅. 글자 수를 맞췄네요. 응원에 힘내라,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님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1억 4천만 원. 관계자는 한동훈 위원장 지명 후 모금액이 크게 늘어난 게 맞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후원금은 서민정책개발에 전액 사용하겠다. 뭐 비전전략실장도 맡으셨지만 6일간 1억 4천 후원금 들어온 게 늘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저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 우리 당원들의 기대, 그리고 한동훈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아시겠지만 연말에 이 당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대충 일정 정도의 평균 수치가 있어요. 그것에 비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12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지명되기 전에 12월 한 20일 정도에 들어온 모금액하고 지명된 다음에 6일 동안 들어온 모금액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다. 그렇습니다. 김구식 교수님이 비전전략실장 딱 취임했을 때도 모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그 기대감이 아마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일반적인 기대감 속에서 일단 후원의 계좌에 돈을 보낸다는 건 뭐냐면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는 가장 진정성 있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중앙당 후원의 계좌가 이제 대선이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모금을 많이 하고 또 많이 거치기도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총선을 할 경우는 대부분 각 개별 후보자의 후원 계좌에 많이 보내주지 중앙당에는 잘 안 보내줘요. 그러면서 보면 이번에 지명되고 6일 동안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거쳤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액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이 묵치통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금씩 정성을 담아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성원과 격려 그리고 기대가 저 상황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도 뭐 만약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저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옆으로 새나간 이야기고 저는 한동훈 신드롬의 가장 전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도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우려 쪽을 계속 확대 포장하는 것이고 우리 쪽은 기대를 계속 이제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기대와 우려 속에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는 건 뭐냐면 청년들의 기대가 상당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위에서 저한테 말해주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제가 만나보는 주변의 청년분들이 아,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맡았을 때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이게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엄청난 회초리를 맞았고요.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체제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우리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한동훈 비대위를 끌어올려서 출범시킬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당대표론 사람도 사퇴를 하고 내려갔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바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의 의지 이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와 대비돼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전혀 변하지 않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분들이 거의 쫓겨나갈 정도가 돼도 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변하지 않고 고인물이 돼버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어떻게든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는 변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우리 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그런 면에서 요즘에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후원금이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변화점. 두 번째 이 변화의 모습은 출마 예정자 14명 국민의힘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습니다. 이미 기존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죠. 서약문을 쓴 바 있죠. 여당의 출마 예정자 14인이 공동 선언을 했습니다. 권의원, 김기흥, 김보현, 김성용, 이승환, 이창진 등등등. 선민 후사의 시대 정신에 공감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어제 했다고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궁금한 게 법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뭐 법적 효력은 있는 건 아니겠으나 혹시 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본인이 표결을 안 하고 포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서약에 따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불체포 특권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포기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실제로 본회의가 열리는 와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선고한 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무조건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은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굳이 회기 중 그 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거나 회기를 피해서 자신이 직접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겠다는 취지이지 포기한다고 해서 전면적인 절차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일부 의원의 경우, 즉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의미 없는 포기 선언인데 굳이 내가 왜 참여하느냐는 이유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네.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자꾸 제가 말이 엇갈리네요. 불체포 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 자체는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차제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개정을 이뤄내야 하고 사실 개정 자체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군요. 무조건적인 이 삭제가 능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이 이 회의를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